지금까지 저희들이 애더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애더는 투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면 서브트랙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컴플리먼트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수는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사용을 할 때 3에 대한 10진수, 10의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10에서 한 자리 높은 숫자,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인데 한 자리 높은 숫자, 두 자리 숫자의 첫 번째 값, 여기 값에서 여기를 뺀 값이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보수를 이용하면 4에서 3을 뺄 때 이렇게 하면 1이 나오죠. 근데 이제 보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보수를 7이라고 하면 1 캐리가 나오고 이건 버리고요. 뒤에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을 가지고 뺄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ubtraction은 투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해서 subtrac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스 컴플리먼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개념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인드 넘버를 하는데 3빗짜리 이 숫자를 표현한다고 하면 0이면 000일 거고요. 1이면 001, 2는 010, 3은 01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세 자리 숫자의 한 자리 위에는 이 값이 바로 세 자리 숫자 바로 위에 네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8에서 1을 뺀 값, 이게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1,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2는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이기 때문에 110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3은 8에서 3을 빼게 되면 5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8에서 4를 빼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빗으로 표현하는 숫자를 다룰 때 사인드 넘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subtraction을 할 때 보수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네거티브 넘버는 맨 앞쪽 자리 MSB 쪽이 사인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1이면 다 네거티브고요. 제로일 때는 다 포지티브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드 넘버를 표시를 할 때는 MSB 자리가 1이면 네거티브, 0이면 포지티브인데 0도 포지티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연산을 할 때 오버플로우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버플로우에 대한 개념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버플로우를 볼 때는 unsigned 넘버를 쓸 때랑 signed 넘버를 쓸 때 서로 다르게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unsigned 넘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빗짜리 숫자를 표현한다고 하면 unsigned 넘버는 000가 가장 작고요. 111이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0, 1, 2에서 최고 높은 숫자가 7까지, 0에서 7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4에서 5를 더 있다고 하면 4와 5를 더하게 되면 9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세빗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와 5를 더하게 되면 0, 1, 1이고요. 0, 0, 0고 1, 1, 0, 1 캐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주로 캐리 아웃을 가지고 오버플로우를 디텍션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캐리 아웃으로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인드 넘버를 사용한다고 하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포지티브와 포지티브를 더했는데 결과가 네거티브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인드 넘버를 n이 3인 경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인드 넘버는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포지티브 넘버 두 개, 2와 3을 더하면 5가 나오겠죠. 근데 5는 여기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는 0, 1, 0고요. 3은 0, 1, 1인데 둘을 더하면 여긴 1이 되고 여긴 제로드가 1이 올라오고 1, 0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실제로는 보시면 여기는 버리는 숫자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이 앞서 저희들이 봤듯이 투스 컴플리먼트로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원래 00니까 포지티브 두 개를 더했는데 사인 빛이 1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거티브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경우, 그래서 포지티브 두 개를 더했는데 사인 빛이 네거티브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거티브와 네거티브를 더했는데
결과가 포지티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2는 1, 1, 제로가 투스 컴플리먼트, 여기 네거티브 사인이고요. 마이너스 3은 1, 제로, 1, 여기 네거티브 사인입니다. 둘을 더했더니 1, 1, 제로, 1, 캐리는 볼이고요.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넘버 플러스 네거티브 넘버를 했는데 결과 B를 해야겠네요. 네거티브 넘버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가 포지티브 넘버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도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임의의 숫자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더했을 때는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더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게 포지티브 더해서 네거티브가 나오거나 네거티브를 더했는데 포지티브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오버플로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다르게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죠. 이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A가 네거티브, B도 네거티브인데 사인 빛이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좀 여기에는 이제 그 n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n이 저희들이 3이라고 했죠. 그죠? MSB를 n이 여기에서 n은 MSB를 나타냅니다. 오버플로우 검출하는 방법이 unsigned인 경우에는 캐리 아웃을 디텍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signed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최상위 빛이니까 이게 A의 사인 빛을 나타내요. A의 사인 빛, B의 사인 빛. 둘 다 1인데 사인 빛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네거티브인데 여기가 포지티브가 나와서 여기 이제 SN이 제로가 되면 이 경우는 사인 빛이 A의 사인 빛이 1이고 B의 사인 빛도 1인데 썸의 사인 빛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가 나오는 케이스. 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거나 또는 여기에는 A의 N 사인 빛이 제로고요. B도 사인 빛이 제로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두 개를 더 있는데 썸의 사인 빛이 1이 나오는 경우. 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디텍션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MSB 쪽에 캐리와 그 바로 아래쪽에 캐리 값이 발생을 하는 걸 보고 이걸 디텍션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 서밍을 할 때 마지막 단위에 있는 풀헤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A의 사인 빛과 B의 사인 빛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캐리의 n-1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썸과 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경우를 이제 트루스 테이블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MSB고요, B의 MSB, 그리고 입력 캐리, 그리고 여기에 사인 캐리 n, 여기가 MSB 썸이니까 여기가 사인 빛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N 여기 나오는 거고요. CN이 CN-1이죠. 바로 밑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0, 0, 0, 0, 0, 0, 1, 0, 1, 0, 0, 1, 1 있고요. 그리고 1, 0, 0, 1, 0, 1, 1, 1, 0, 1, 1,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0, 0, 0면 제로고 제로가 나오고요. 0, 0, 1이면 여기는 1, 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0, 1, 0 여기도 1, 제로고요. 그리고 0, 1, 1인 경우에 썸은 제로, 여기는 캐리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 제로, 제로니까 1, 제로고요. 그리고 1, 제로, 1은 썸은 제로고 캐리는 1이고요. 그리고 1, 1, 제로 이때도 썸은 제로, 캐리는 1 이렇게 나오고요. 1, 1이면 썸도 1, 캐리도 1 이렇게 돼요. 이 중에 이제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요. A, B가 각각의 사인 빛이니까요. A도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인 경우 거기를 찾아보면 양수인데 이 경우죠, 그죠? A도 양수, B도 양수인데 썸 했는 결과가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 이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를 검출해내야 되고, 또 한 가지
둘 다 음수인데 A도 음수, B도 음수인데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이 경우 이 두 가지를 검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검출해내는 게 원래 위에 있는 이 식인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캐리 n-1과 캐리 n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고 1이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검출하는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식으로 적어서 이제 오버플로우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저희들이 애더를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애더를 이용해서 썸이나 서브트랙션을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를 잘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가 합리적인 값인지 아니면 잘못된 계산된 값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여러 개의 숫자를 서밍하는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 8.31이 그 여러 개의 숫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를 더하는 애더인데요. 그래서 이런 연산들은 주로 이제 멀티플라이어에서 파셜 프로덕트 텀들을 생겨나게 되는데 그 파셜 프로덕트를 더할 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 속도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캐리 세이브 애더를 쓰는데요. 일반적인 애더를 보시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썸이 나오면 이 썸을 다시 다음 숫자와 더해서 다시 썸을 내고 그리고 다시 썸을 내게 되면 이때 캐리가 프로파이션 하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개선하는 그 애더를 만들기 위해서 캐리 세이브 애더를 사용을 하는데요. 풀애더를 보시면 저희들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XYG 숫자를 4빛짜리 XYG를 더하게 되면 썸 4빛이 나오고요. 그리고 캐리 4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세이브에 대해 기본 아이디어는 세 개의 숫자를 더한 다음 썸과 캐리를 각각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캐리는 다음 자리로 넘어갈 때 이 썸보다 자릿수가 하나 높은 자리로 옮겨주는 동작만 하면 캐리 프로파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캐리를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지 않고 바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캐리 프로파이션 때문에 생겨나는 딜레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리 세이브 애저를 보시면 4개의 숫자를 더할 때 일단 3개의 숫자를 더합니다. 더하면 여기 캐리가 나오고 썸이 나옵니다. 그럼 썸은 여기와 같이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캐리를 더하는데 자릿수 하나를 더 더해서 한 자릿수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다시 더하면 캐리와 썸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캐리와 여기 썸을 캐리는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주고요. 여기 썸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캐리 프로퍼레이션 애더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끌어내게 되면 중간 과정에서 계산하는 캐리 프로퍼레이션 딜레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하드웨어로 실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C, ABC, ABC 세 개 숫자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캐리 아웃과 썸 아웃을 내게 됩니다. 근데 캐리 아웃은 썸보다 자릿수가 하나 더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를 더해서 썸을 내고 캐리는 그 다음 자리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캐리는 자릿수가 하나 더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를 하면 여기에서 연산된 건 한 자리 위로 보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를 한 자리 위로 보냅니다. 옆으로 보내질 않고 다음 연산에서 계산하도록 캐리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D를 썸과 캐리와 D 세 개 숫자를 더합니다. 썸과 캐리, 여기는 캐리와 D와 썸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캐리와 썸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이때 나오고요. 이때 셋을 더해서 썸을 내고 캐리를 다음 자리로 보내주고요. 다시 캐리, D, 그리고 썸 이 셋을 더해서 썸과 캐리를 내고요. 여기도 이 셋을 더해서 썸과 캐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캐리와 여기 나와 있던 캐리를 더해서 썸 값을 뽑아내고요. 나머지 썸들을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캐리 프로파이션 애더를 사용을 해서 위쪽 상단에 쓰는 캐리 세이버 애더를 쓰기 때문에 캐리가 프로파이션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단에는 캐리가 이렇게 프로파이션 하도록 만들어서 멀티플 애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8.3의 주제는 1이나 0 디텍션 회로인데요. 모두가 1인 경우를 검출하거나 혹은 모두가 0인 경우를 검출하는 회로입니다. 먼저 그 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투인풋 낸드 게이트 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더하고 다시 두 개씩 엔드를 취해서 마지막에 엔드를 취하는 형태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비교해야 될 그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몇 개의 애들을 게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엔드 게이트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의 개수는 로그 2의 n.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같은 경우 둘, 넷, 여섯, 8개이기 때문에 이게 로그 2의 8 하게 되면 3이 나오죠. 3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두 스테이지, 세 스테이지. 그래서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게이트의 스테이지 개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엔드 게이트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3분의 4의 요 스테이지 개수만큼이 g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로그니까 이렇게 그 여기 밑과 위에 걸 바꿔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딜레이는 저희들이 옵티멀 딜레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이게 F는 로지컬 에포트, 여기 패스 로지컬 에포트와 팬아웃 값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값이 주어지게 되면 몇 개 스테이지를 사용을 할지는 옵티멀 로지컬 에포트가 4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몇 개 스테이지를 사용하는지를 여기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에 그 F4 딜레이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값을 여기 값으로 대체를 해놓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all 1을 디텍션 할 때 A 같은 구조를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딜레이 값을 추정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각 빛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각 빛이 시간차를 두고 출력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애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캐리 나오는 순서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회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번은 올 제로를 디텍션하는 경우인데요. 이 스위치들 중에 하나라도 켜지게 되면 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로일 때 여기가 하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이트가 모두가 제로일 때 이렇게 모두가 제로일 때 여기가 하이가 나오고 이 중에 하나라도 그 하이가 되게 되면 로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로일 때만 하이가 나오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올 제로나 올 원 디텍션 회로를 봤는데요. 이렇게 C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키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켜져 있고요. 리키지가 이렇게 패러렐로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리키지가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로 디텍션 할 때 에피션트하게 디텍션 해낼 수 있는 회로입니다. 다음으로 두 개 숫자를 비교하는 컴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퍼레이터는 두 연산자의 크기, 주어진 두 개의 넘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 숫자가 서로 같은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퀄리티,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회로인데요. 두 개 서로 같은 걸 검출을 할 때는 여기가 X노화입니다. X노화는 서로 다를 때 1이고 X노화는 서로 같을 때 1입니다. 그래서 X노화는 서로 같을 때 1이 되고 같을 때 1이 되고 같을 때 1이 되고 같을 때 1이 되니까 모두 다 1이 되면 같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의 숫자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매그니튜드 컴퍼레이터는 두 연산자의 차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A, B 두 개의 숫자가 주어졌다면 B에서 A를 빼는 회로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B에서 A를 빼게 되면 연산 자체는 투스 컴플리먼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B는 그냥 들어가고 A는 인버팅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unsigned 넘버인 경우와 signed 넘버인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이 투스 컴플리먼트를 빼는 과정이 저희들이 이 A와 B가 nbit 숫자라고 하면 A의 투스 컴플리먼트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를 저희들이 투스 컴플리먼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여기 값을 더한 값이 나중에 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같다고 하면 A와 B가 사라지고 캐리가 출력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A와 B가 같으면 여기 캐리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제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이 다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 디텍션이 됩니다. G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언사인드인 경우입니다. 언사인드인 경우에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서로 같을 때. 그리고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 B가 A보다 크면 여기와 여기를 뺐을 때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리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G는 제로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캐리가 1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캐리가 1인 경우가 지금 요 경우에 해당하죠. unsigned number. 그래서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B에서 A를 빼게 되면 캐리가 1이 나옵니다. 근데 B가 A와 같으면 제로가 1이 나옵니다. 모든 빛이 다 제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고 하면, 3에서 3을 뺀다고 하면 이제 그 0, 1, 1에서 3의 투스 컴플리먼트는 1, 0, 1이 투스 컴플리먼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0, 1, 잠깐만요. 1, 1 다음은 제로고요. 캐리 올라와서 제로가 되고 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제로이기 때문에 0, 0, 0, 0면 여기가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게 제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제로 디텍션을 해서 같은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도 캐리가 나오고요. B가 클 때도 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의 바겠죠. 그죠? 캐리가 0이란 이야기는 이거의 바니까 B가 A보다 작은 케이스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B가 큰 경우면 C이면서 G가 아닌 경우, 를 할 수 있고요. 혹은 이 경우로 하겠다면 A가 크거나 같거나 OR을 취하면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드 넘버인 경우에는 같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로 디텍션으로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는 사인빗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사인빗을 판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숫자가 오버플로우가 나타났을 때는 반대로 뒤집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포지티브에 포지티브를 더했는데 썸 결과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먼저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오버플로우 디텍션하는 식이 exclusive와 n-1 이제 그 사인빗에 해당하는 캐리 생성과 그 MSB 바로 아래자리에서의 캐리 생성 두 개의 XOR가 오버플로우에 해당하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인을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사인빗에 해당하는데요. 사인드 넘버일 때 이 사인드 넘버의 오버플로우를 XOR을 취해야지 실제 사인빗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만약에 사인빗이 제로라면 포지티브라는 뜻이겠죠. 그죠? 0을 포함한 포지티브니까 이 경우입니다. B에서 A를 뺐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사인이 제로라는 얘기는 0부터 포지티브 쪽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여기에 바에 해당하니까요. 여기를 S 바이면서 이게 아닌 경우, 그러면 이 경우가 되고요. A가 크고 또는 같거나 이렇게 디텍션을 하면 두 숫자를 비교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블락으로 카운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카운터는 두 가지 타입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이 어싱크로너스 카운트, 다른 하나는 싱크로너스 카운트인데, 어싱크로너스와 싱크로너스 차이는 싱크로너스는 모든 플립플롭에 클락이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어싱크로너스는 첫 번째 스텝에서만 클락이 공급이 됩니다. 클락 분주회로 만들 때 어싱크로너스 카운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클락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클락이 여기에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클락이 들어갈 때마다 값이, 지금 보시면 그 Q에 바를 취해서 D로 넣습니다. Q를 뒤집어서 넣으니까 Q에 바를 넣기 때문에 토글링을 하게 됩니다. 클락이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라이징 엣지마다 로이면 하이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징 엣지 때 하이에서 로로, 또 라이징 엣지 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클락 주파수의 절반이
이 지점에서 Q0의 이제 그 출력 주파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걸 다시 클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을 보입니다. 라이징 엣지 때 토글링이 일어나고요. 라이징 엣지 때 토글링이 일어나고 라이징 엣지 때 토글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 블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라이징 할 때 토글하고요. 라이징 할 때 토글하고 라이징을 할 때 토글링을 하기 때문에 클락이 2분주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출발이 1, 1, 1, 1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출발값이 0, 1,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0, 1, 1 뭐 이런 형태로 카운터가 일어나게 되고요. 각각의 값은 2분주된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싱크로너스 카운트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쉬프트 레지스터에 동시에 클락이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리셋핀이고요. 다운이나 업 카운트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다운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1이라는 걸 보시면 1이면 사실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다 1111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 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겠죠. 그죠? 두스 컴플리먼트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고요. 업을 하겠다는 의미는 여기가 제로일 때가 업입니다. 제로면 여기는 다 제로고요. 여기는 다 제로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을 더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이나 다운 카운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그냥 업 카운터죠. 1을 더하는 구조이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는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 개수가 n인데요.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n이 3인 경우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특성식은 2번하고 3번에서 2번과 3번에서 XOR을 따서 다시 1번으로 시프팅을 하죠. 그죠? 저희들이 그 넘버를 적을 때 Q3를 MSB, 여기를 MSB, Q2, Q1을 LSB로 이렇게 해서 그 넘버를 제너레이션을 해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초기치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0, 0, 1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 클락이 들어왔을 때 다음 클락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XOR을 취해서 시프팅하고 얘는 여기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밀려오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와 여기의 XOR 값 지금은 0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시프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프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XOR 값 1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제가 1번부터 첫 번째 시퀀스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제가 여기가 Q3, Q2, Q1 이런 빛을 만들고 초기치를 0, 0, 1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이제 지금 있는 이 형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 shift 레지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쉬프팅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값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값은 Q1으로 인가가 되는데요. 여기 두 개의 2번과 3번 출력, 이렇게 2번 레지스터와 3번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값의 XOR 값을 여기로 넣습니다. 그래서 bit XOR를 취하는데 3번과 2번에 있는 값의 XOR 값을 취해서 새로운 값으로 Q1에 시프팅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값이고요. 그 다음 값을 찾아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1 이렇게 해서 쭉 카피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었어요. 이게 1번 코드였고요. 내려가다 보면 지금 여기를 모양을 보시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값인데요. 같은 값이죠. 그죠? 시퀀스 길이가 7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니까요. 시퀀스의 맥시멈 길이가 7이 나오는데 그게
맥스 렌스가 2의 n-1승, 지금 n이 3이기 때문에 최대 길이가 7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PN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 랭스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얼, 맥시멈 랭스를 가지는 그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가 지금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지스터를 X화 시켜서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와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11번째와 9번째를 쉬프팅해서 첫 번째로 돌리는 그런 형태의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불리언 로직 오퍼레이션인데요. 먹스 형태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면 AB가 게이트 입력이고요. 여기가 출력이라고 봤을 때 Y를 function of AB로 놨을 때 P0부터 P3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게이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D 게이트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AND 게이트로 넣어놨을 때는 AB가 1, 2를 선택했을 때만 P3만 1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요. 여기를 선택했을 때만 1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제로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로 동작합니다. 반면 OR 게이트로 동작을 할 때는 이때만 0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다 1을 써주게 되면 AB가 0, 0 여기를 선택했을 때만 0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이 나오죠. 그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이트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킷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코딩을 할 때 패러티 책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해밍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밍 디스턴스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그레이 코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XOR을 사용을 하게 되면 XOR는 이게 그 아드인 경우에는 1이고요. 이게 1의 개수가 홀수 개면 1이고 1의 개수가 짝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게 되면 0, 1이나 1, 0일 때는 1이 나오고 0, 0나 1, 1일 때는 0가 나옵니다. 이게 짝수계에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홀수계에 1이 있으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ven other parity를 체크할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비트의 패러티 체크하는 회로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보통 에러 커렉션 하는 코드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러티 체크 회로를 이용해서 에러 커렉션 하는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에러 커렉션 회로는 싱글 에러 커렉션, 더블 에러 디텍션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밍 디스턴스 3이 필요합니다. 해밍 디스턴스 3이라는 얘기는 코드와 코드 사이에 간격이 3빛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개 코드와 다음 코드 사이에 빗 디스턴스가 3빛 시소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빗 에러가 나면 3빗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에러 커렉션이 가능합니다. 2빗 차이가 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건 판단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아내긴 어렵습니다. 3빗이 에러가 나게 되면 다른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에러가 났는지도 검출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싱글 에러 커렉션, 더블 에러 디텍션이 가능한 코드가 해밍 디스턴스가 3인 코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밍 디스턴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와 코드 사이에 거리, 다시 말해서 빛의 차이가 3빛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책선 빛이 C 코드고요. 이렇게 책선 빛을 줬을 때 이 책선 빛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 길이, 데이터 코드의 길이는 2의 C-1에 해당하는 길이 코드를 쓰고요. 이 코드 안에 데이터는 이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고요. 데이터 빛이고요. 이게 코드 길이입니다. 토탈 랭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책선 빗을 3빗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C가 3이기 때문에 2의 3-1이기 때문에 7빗의 데이터 빗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7빗 중에 데이터 빗은 여기가 2의 3승 마이너스에 C가 3빗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이게 4가 나옵니다. 4빗이 데이터고 그러면 3빗은 책선 빗이겠죠. 그죠? 그래서 4빗의 데이터와 3빗의 책선이 돼서 7빗이 그 전체 데이터의 길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책선 빗의 포지션은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2의 파워인 경우에 이 자리를 이제 책선 빗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7빗이 있는데 그 중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가 이 세 군데가 책선 빗을 사용하는 포지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각각의 책선 빗은
여기를 보시면 그 C2를 여기다가 C2를 배치하는데 C2 값은 D1, D3, D2, C2 해서 이게 이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되도록 만들려면 이 식을 사용하면 이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1, D2, D3를 체크했던 이야기는 이 값이 홀수면 1이고요. 작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홀수였다면 1이었다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내게 되면 이게 이분 페널티가 됩니다. 이분 페널티. 만약에 이게 제로였다면 이게 2분이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2분 페널티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도 쉬운 코드도 여기에서 이렇게 3개를 했을 때 XOR을 잡아서 여기에 값으로 잡게 되면 여기도 2분 페널티를 만족하고요. 여기도 2분 페널티를 만족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그 값을 할당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낼 때는 포지션을 이렇게 보내진 않고요. 책성을 뒤에 몰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데요. 여기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되도록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저기 책선 빛을 보내고 앞쪽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이는 데이터가 9였다고 보내죠. 1001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책선 빛을 한번 체크해 보죠. 여기가 지금 D3가 1이고요. D2하고 D1이 제로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C2는 0, 1, 0 하면 1이니까 여기는 1이겠죠. 그죠? C2는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번 페널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OR을 치면 홀수의 1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C2는 여기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보면 여기가 2분 페널티죠. 그죠? 여기가 2분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긴 제로입니다. C2는. 그리고 여기에 계산해 보면 1, 1,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2분 페널티죠. 그죠? 여기 또 제로가 나옵니다. 여기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책선 빛이 1, 0,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책선 빛이 1, 0, 제로가 돼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냅니다. 만약에 이걸 송신을 했을 때 받았을 때 에러가 없다면 이게 그냥 받아집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신드롬이 요 값들을 이 4개의 값의 XOR 값을 말합니다. 이 신드롬이 만약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제로라 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 페널티로 맞췄기 때문에 C0, D0, D3, D1. 그러니까 여기 신드롬 제로는 D3, D1, D0, C0 이걸 XOR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널티 체크를 해서 이분 페널티를 만족하면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드롬을 계산하는데 신드롬을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안 났으면 다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페널티로 보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 빛이 에러가 났다고 하면 보죠. 지금 이 자리에 에러가 났죠. 그죠? 이 자리가 어디냐면 6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낼 때 원래 1, 0, 0, 1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자리가 에러가 나면 1101로 에러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선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책선 빛이죠. 여기서 신드롬을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신드롬 계산할 때 D3가 1이고요. D2가 1이고 여기가 D1이 제로고요. 여기 D1이 제로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1101이니까 110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그 책선 빛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드롬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신드롬 2가 1이고요. 신드롬 1은 이렇게 계산하면 111이니까 여기도 1이고요. 여기는 1100니까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신드롬이 110의 신드롬을 가집니다. 110가 6번을 나타내죠. 이게 제로가 아니고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6번 자리가 에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뒤집게 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원래 보냈던 데이터가 커렉션이 되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는 책선 에러. 저희들 메모리 살 때 보면 ECC 들어있는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있는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데 사용할 때는 메모리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코드들입니다. 책선을 이용해서 에러 커렉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그레이 코드와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이너리는 보시면 해밍 디스턴스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는 해밍 디스턴스가 1입니다. 이게 한 빛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1에서 2를 건들 때 보시면 여기 빛이 다르고 여기 빛이 다르기 때문에 해밍 디스턴스가 2입니다. 여기는 또 해밍 디스턴스가 1이죠.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그 해밍 디스턴스가 일정하지 않으면 코렉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 항상 1씩 나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이진수로 할 때 바이너리 웨이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코딩 관점에서는 코드와 코드 사이의 거리가 해밍 디스턴스가 일정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0과 1 사이 해밍 디스턴스가 1이고 여기도 해밍 디스턴스가 1, 해밍 디스턴스가 1, 다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넘버를 그레이 코드 넘버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코드는 이해는 쉽지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에러가 유니폼하게 이렇게 발생하지, 이렇게 에러 코렉션 하는 관점에서는 좀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와 그레이 코드를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바이너리를 그레이로 옮길 때는 이렇게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를 한번 옮겨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바이너리로 0, 1, 1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일단 MSB는 그대로 그레이 코드로 갑니다. 그 다음 코드는 여기 두 개의 XOR을 가지고 그레이 코드를 씁니다. 이렇게 XOR을 내게 되면 얘가 1이 되고요. 이렇게 XOR을 내게 되면 0가 됩니다. 그래서 0, 1, 1은 그레이 코드는 0, 1, 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코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옮길 때, 그레이를 다시 바이너리로 옮길 때는 마찬가지로 MSB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MSB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지금 다음 갈 때는 이 두 개의 XOR을 냅니다. 이렇게 XOR을 내게 되면 이때는 1이 되고요. 이렇게 XOR을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 XOR가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에서 바이너리 올 때 코드를 통과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로 옮기거나 바이너리를 그레이로 옮길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프트 레지스터는 로지컬 시프트가 있고요, 어리스메틱 시프트가 있고, 배럴 시프트가 있어요. 로지컬 시프트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옮기고 빈자리를 제로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1011이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이거를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 이렇게 LSR 하나를 하게 되면 라이트로 옮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요, 여기에 남게 101이 남고 제로를 채웁니다, 라이트로 갈 때. 그리고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고 0, 1, 1이 나오고 뒤에 제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레프트, 라이트일 때 빈자리를 제로로 채우는 방식이 로지컬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어리스메틱 시프트는 사인 익스텐션을 해주는 건데요, 라이트 시프트 할 때 사인 익스텐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 하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프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101이 남게 되죠. 그죠? 이때 여기 넘어오는 게 사인드 넘버, 사인 익스텐션을 해서 1을 채워넣습니다. 근데 레프트로 갈 때는, 레프트로 시프팅을 할 때는,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여전히 제로를 채웁니다. 그래서 10, 11이면 0, 11이 앞에 가고요, 제로가 채워집니다. 그때 이 경우에는 로지컬 시프트하고 동일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리스메틱 시프트와 로지컬 시프트가 서로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 시프트인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이렇게 시프트 하나를 하게 되면, 라이트로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시프팅 하게 되면 여기 있는 1이 뒤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1이 남는데 여기 있는 값이 뒤로 돌아 들어갔기 때문에 1101이 됩니다.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시프팅을 하게 되면 제로가 맨 먼저 나오고 11이 나오고요, 1이 여기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종류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